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환이 감기죠. 일단은 감기는 아닙니다. 그럼 고혈압? 아니면 뭐 심혈관 질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환은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잇몸 질환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름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은염입니다. 치은염은 잇몸 자체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치은염이라고 하고요. 그 원인은 구강 상태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었을 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주염입니다. 치아를 받쳐주는 지지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주염이라고 얘기하고요. 의외로 그 원인은 흡연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당뇨일 경우에도 나타나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잇몸 퇴축입니다. 잇몸 자체가 소실돼 가지고 입 뿌리가 보여지는 것, 그래서 뭐 이가 시리다 이런 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잇몸 퇴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주로 4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칫솔질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칫솔질에 의해서 잇몸이 소실되어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잇몸 비대인데요. 말 그대로 잇몸 자체가 쉽게 부어있는 상태를 잇몸 비대라고 하고요. 주 원인은 구강 상태의 불량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조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발치, 이를 뽑고 나서 그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들을 주로 치조와라고 얘기하고요. 그 원인이 흡연 또는 경구 피임약을 오랫동안 드셨을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칭의 질환으로 구분되긴 합니다만 그 원인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되어지는데요. 모두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염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나물TV를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요. 염증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프로폴리스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드렸던 게 바로 프로폴리스인데요. 천연의 항균 작용과 항염 작용이 아주 뛰어난 천연 물질이죠. 그 밖에도 키토산이나 키토올리고당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카레의 원료인 강황이라고 하는 성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이것을 파스처럼 바른다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어연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상어연골도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의약용품으로는 항암제로도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상어연골입니다. 지금까지는 염증이 발생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드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본적으로 염증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비타민계의 에이스다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을 하죠. 이러한 항산화 비타민 같은 경우는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혈관 자체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잇몸 질환을 관리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도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잇몸 질환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코큐텐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드시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도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잇몸에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성분인데요. 콜라겐입니다. 우리 잇몸의 탄력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40대 이후가 되다 보면은 이러한 콜라겐 성분을 합성해내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콜라겐 섭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40대 이후에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잇몸 질환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가 빠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거는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가 빠지는 게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뭐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잇몸 질환 때문입니다. 잇몸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은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염증이 생기면 자꾸 잇몸이 붓게 됩니다. 이렇게 부었던 게 가라앉았다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다 보면 이를 감싸고 있는 잇몸이 점점 헐거워집니다. 그러면 이가 흔들리게 되고 쉽게 이가 빠지게 되는 거죠. 칼슘이라든지 골다공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잇몸 질환 때문에 이가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자체를 튼튼하게 하기보다는 잇몸 관리를 튼튼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칫솔질인데요. 칫솔질은 단순하게 이를 닦아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잇몸을 마사지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칫솔을 사용하실 때 이중모로 되어져 있는 칫솔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이중모라고 하는 건 짧은 모와 긴 모가 함께 들어있는 칫솔을 이야기하는데요. 짧은 모는 치아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지고요. 긴 모는 잇몸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이중모 칫솔입니다. 잇몸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이중모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 너무 자주 하시거나 또 너무 과도하게 양치질을 하시게 되면, 칫솔을 사용하시게 되면 잇몸 퇴축, 잇몸이 소실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아가 빠지는 이유는 잇몸 질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여기에 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치입니다. 충치 자체로 인해서 이가 빠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치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충치가 발생하게 되고, 또 충치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가 빠지는 경우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치하고 잇몸 질환은 별개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엄밀하게 보면은 별개이긴 합니다만 충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잇몸 질환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이 헐거워지면 이 사이사이로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산이 발생되어지면 치아가 손상이 입어서 충치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잇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니 해도 잇몸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입안에 돌고 있는 침입니다. 이 침은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의 수도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세균으로 인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누가 해주냐면 바로 이 침이 하기 때문에 잇몸뿐만 아니라 치아 관리에 있어서도 1등 공신이 바로 침입니다. 그래서 침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를 해주시고 또 수시로 물을 마셔주시는 것도 치아 관리나 잇몸 관리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환인 잇몸 질환,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잇몸 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치아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